지금 탱크가 고장났다. 누가 탱크를 고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트럭이 여기서 더 밀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강원도 최전방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의 어둠 속에서 선두 탱크가 눈길을 뚫으며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병력 수송 트럭에는 20명의 훈련병이 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탱크의 궤도가 갑자기 잠기며 급정지했어요. 트럭 운전병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얼어붙은 노면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지며 계곡 쪽으로 반쯤 기울어졌어요. 트럭 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더 밀리면 추락합니다. 병사들 동상 위험입니다. 이 아찔한 순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혼란 속에서 눈치우던 이등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3개월 차 신병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하루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훈련 전날 밤 11시. 박진우는 야간 창고 근무 중이었어요. 부대 공중전화 앞에서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환자 보호자인데요. 입원해 계신 분 수술 일정 확인하려고요.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성함이요? 김순자입니다. 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보호자분.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수술비 5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당뇨 합병증 수술은 무기한 연기됩니다. 진우의 손에 든 수화기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진우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500만 원. 자신의 2개월치 월급을 다 모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지난달부터 발을 절고 계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에 궤양이 생긴 거였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수술 안 하시면 나중엔 절단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었어요. 할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준우야 괜찮다. 할매는 약만 먹으면 돼. 걱정 말고 너나 건강하게 군대 생활해라.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통화할 때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계신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박진우.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직 사관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는 무슨 전화? 당장 눈 치우러 나가. 진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고로 가서 삽을 집어들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였지만 진우는 묵묵히 삽질을 시작했어요. 눈을 치우면서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면 뭔가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혹시 표창이라도 받게 되면 상금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아니면 특별 휴가라도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는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진우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새벽 2시까지 눈을 치우고 나서야 진우는 내무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준우야 밥 먹어라. 할매는 배 안 고프다. 어렸을 때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며
당신 것을 굶으셨습니다. 진우를 키우기 위해서였죠. 이번 훈련이 끝이야. 진우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겨우 3시간을 잔 거였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진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는데 선임병 하나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야 박진우, 너 오늘 훈련 빠지고 부대 남아서 창고 정리해.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훈련 나가고 싶은데요. 선임병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여기서 눈이나 치워.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대한 지 3달.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특기병 배치 시험에서 떨어진 이후로 진우는 부대에서 그저 잡일만 하는 병사가 됐어요. 아침 식사 후 부대 전체가 훈련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탱크들이 줄지어 정비를 받고 있었어요. 차량정 비반장 강민석 중사가 정비병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 중요하니까 꼼꼼히 점검해. 엔진 상태, 유압 시스템 궤도, 결속 하나하나 다 확인하라고. 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탱크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의 귀가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에 집중됐어요. 이번 탱크는 정상이고 저번 탱크는 유압 압력이 약간 높고. 진우는 소리만 듣고도 탱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익힌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야 박진우. 강민석 중사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훈련장 가서 눈 치워놔. 차량들 지나갈 길 만들어야지. 진우가 경례를 붙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강민석은 옆에 있던 정비병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애들은 그냥 치우는 용도야. 특기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 진우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삽을 들고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훈련장에 도착하니 이미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삽질을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훈련 부대가 출발 준비를 마쳤어요. 탱크 5대와 병력 수송 트럭 3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최대권 연대장이 선두 탱크에 올랐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이 실패하면 자신의 군 생활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출발. 연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탱크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탱크가 지나가며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진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2번째 탱크의 엔진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미세하게 불규칙한 진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탱크 부대가 눈 덮인 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다시 삽을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눈을 치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이 그 탱크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순간이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진우는 부대 본부에서 무전을 듣고 있었습니다. 훈련 부대와 본부를 연결하는 무전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어요. 선두 탱크 정상 진행 중. 눈길 개척 순조로움. 하지만 오후 3시가 되자 무전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본부. 이쪽 선두 탱크. 뭔가 이상합니다. 진우의 귀가 쫑긋했어요. 궤도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무전이 다시 들어왔어요. 본부, 선두 탱크 궤도 완전 정지. 엔진은 돌아가는데 궤도가 안 움직입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0분이 더 지났어요.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뒤따르던 트럭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얼어붙었습니다. 계곡 쪽으로 밀리고 있어요. 진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구조 차량과 정비팀이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도 그 차량에 올라탔어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너무 급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선두 탱크는 눈길 한가운데 멈춰 있었고 뒤쪽 트럭은 계곡 쪽으로 반쯤 기울어져 있었어요. 트럭 안 훈련병들의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들이었어요. 더 밀리면 추락합니다. 현장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탱크 치워야 합니다. 강민석 중사와 정비병 3명이 탱크로 달려갔어요. 공구를 들고 이것저것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유압 라인 이상 없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궤도 결속도 정상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에 땀이 흘렀어요. 영하 20도인데도 말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최대권 연대장이 다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또 실패하는 건가? 이번에도 결국 트럭 안 훈련병들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히터도 꺼진 상태였거든요. 손발을 계속 주물러야 했어요. 누군가 쓰러지면 끝이었습니다. 진우는 탱크에서 10m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탱크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덜컹, 불규칙한 진동음. 진우는 그 소리를 알아챘어요. 유압 밸브였습니다. 결빙이 아니라 밸브 자체가 느슨해진 거였어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나서야 할까? 또 무시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트럭을 봤어요. 계곡 쪽으로 조금씩 더 밀리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사람들이 있어. 진우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진우를 봤어요. 강민석이 화를 냈습니다. 야 박진우, 지금 장난치냐? 하지만 최대권 연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나? 연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절박함이 보였거든요. 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등병이 뭘 안다고. 20년 먹은 중사도 못 찾는 걸. 최대권이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 진우는 탱크를 봤어요.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5분이면 됩니다. 주변이 숙연해졌습니다. 5분. 40분을 끙끙대던 베테랑들 앞에서 이등병이 5분이라고 말한 겁니다. 최대권이 시계를 봤어요. 좋아. 해봐. 하지만 실패하면 각오해. 진우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탱크로 걸어갔어요. 이건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지금 나서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진우는 탱크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강민석과 정비병들은 비웃는 표정이었고 최대권 연대장은 회의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진우는 공구함을 열었어요. 렌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탱크 옆면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어요. 엔진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덜컹덜컹덜컹. 불규칙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유압 펌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 밸브 쪽이었어요. 진우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디가 문제입니까? 강민석이 비아냥거리며 물었어요. 진우가 탱크 하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유압 밸브입니다. 결빙이 아니라 밸브 자체가 느슨해졌어요. 강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 이상 없었다고.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밸브 내부 스프링이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안 보여요. 소리로만 알 수 있습니다. 최대권이 시계를 봤어요. 이미 1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 진우가 탱크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눈 위에 엎드려서 손을 뻗었어요. 유압 밸브 커버를 열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역시나였어요. 밸브 고정 볼트가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연스럽게 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볼트 머리에 미세한 공구 자국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푼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렌치로 볼트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3바퀴 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그만큼이었어요. 너무 조이면 밸브가 망가지고 덜 조이면 다시 풀리니까요. 3분이 지났습니다. 됐습니다. 진우가 탱크 밑에서 나왔어요. 온몸이 눈으로 범벅이었지만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동 걸어 보십시오. 탱크 조종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궤도 레버를 당겼습니다. 궤도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된다. 조종수가 소리쳤습니다. 탱크가 앞으로 나아갔어요. 길이 열렸습니다. 트럭 운전병이 급히 핸들을 꺾었어요. 트럭이 계곡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훈련병들이 트럭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살았다.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최대권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4분 30초, 5분도 안 걸렸어요. 강민석과 정비병들은 멍하니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40분 동안 못 찾은 걸 4분 만에 고쳤어요. 그것도 이등병이. 최대권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등병 박진우. 네. 진우가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내가 어떻게 한 거지? 최대권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래서 유압 밸브 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지? 최대권이 물었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차량 정비를 봐왔습니다. 최대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왜 특기병 배치에서 떨어진 거야? 자격증이 없어서입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최대권이 강민석을 돌아봤어요. 강중사. 네 대령님. 이 병사 당장 특기병 재배치 검토해. 강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탱크 밑에서 본 것을 잊을 수 없었어요. 고의로 풀린 볼트. 누군가 일부러 탱크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날 밤 부대로 돌아온 후 최대권 연대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모들과 정비반장 그리고 진우까지 회의실에 모였어요. 최대권이 탱크 밸브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볼트 머리에 공구 자국이 선명했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풀린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느슨하게 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내부 사보타주라는 말인가요? 부연대장 유상철이 물었습니다. 최대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강민석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정비팀은 모두 검증된 인원들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유상철이 서류를 펼쳤어요. 지난 2달간 우리 부대 훈련 실패가 3번입니다. 모두 차량 고장이 원인이었죠. 이번이 4번째입니다. 최대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훈련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건가? 진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대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 볼트가 풀린 방식이 전문적이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정확히 밸브가 작동은 하지만 압력이 불안정해지는 정도로만 풀었어요.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고요. 그게 무슨 의미지?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어요. 훈련 중에 고장 나게 만든 겁니다. 출발 전 점검에서는 안 걸리도록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도 기술이면 베테랑이라는 얘기군. 유상철이 중얼거렸어요.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정비팀 전원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대권이 진우를 봤어요. 박진우 2등병. 내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진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군용 차량 정비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북 청주에 있는 대한 방산 정비 공장입니다. 거기서 탱크 정비를 많이 봤어요. 유상철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거기 군용 탱크 전문 정비 공장 아닌가? 그럼 제대로 배운 거네.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제가 8살 때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로는요? 최대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외할머니 한 분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머니가 남의 집 청소하시며 저를 먹이고 입히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요. 그래서 군대에 온 건가? 유상철이 물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아프세요. 수술비가 500만 원인데 저한테는 없는 돈이에요. 2년 동안 월급 모아서 할머니 수술시키려고 입대했습니다. 최대권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왜 특기병 배치에서 떨어진 거야?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요. 배치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자격증 하나 때문에 이런 실력자를 놓쳤다는 게. 유상철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한방산 정비공장이면 우리 부대 탱크도 거기서 정비받는 곳입니다. 최신 장비를 다룰 줄 안다는 얘기군요. 진우가 대답했어요. 네. K2 전차 수리온 헬기 정비도 많이 받습니다. 최대권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진우, 내일부터 넌 정비팀 소속이다. 특기병 재배치 절차 밟겠어?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래. 최대권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창도 올리겠다. 오늘 내가 사람 살렸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대권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이제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말이죠. 진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혹한기 훈련 마지막 날 새벽이었어요. 부대는 훈련을 마치고 귀환 중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어요. 진우는 이번에 정식으로 정비팀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특기병 재배치 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새벽 5시
선두 탱크에서 무전이 들어왔어요. 본부, 이쪽 선두 탱크,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민석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온도계가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엔진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조정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5분 후 탱크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꺼졌어요. 다시 시동을 걸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엔진 블록 자체가 얼어붙은 겁니다. 정비팀이 급히 현장으로 향했어요. 진우도 함께였습니다. 도착해보니 상황은 심각했어요. 뒤따르던 병력 수송 트럭 세대에 탄 60명의 훈련병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트럭 히터도 연료 절약을 위해 꺼진 상태였어요. 강민석이 엔진을 확인했습니다. 냉각수가 얼었습니다. 엔진 블록 전체가 동파됐어요. 수리 가능합니까? 최대권이 물었어요. 강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엔진을 통째로 교체해야 합니다. 최소 서너 시간은 걸려요. 최대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병사들 상태는요? 의무관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이미 3명이 손발 감각을 잃었습니다. 30분 이상 더 노출되면 동상 위험이 큽니다. 헬기 요청하겠습니다. 유상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헬기 도착까지 최소 40분은 걸립니다. 훈련병들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손발을 계속 주물러야 했습니다. 누군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었어요. 진우가 엔진을 살펴봤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냉각수가 얼음덩어리가 됐고 엔진 오일도 굳어 있었습니다. 보통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건 엔진 교체 외에는 방법이 없어. 진우가 말했습니다. 급속 해동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가능해요. 어떻게? 최대권이 물었습니다. 진우가 설명했어요. 엔진 오일을 전부 빼내고 뜨거운 물로 엔진 블록을 데워야 합니다. 그 다음 새 오일을 넣고 시동을 걸면 됩니다. 의무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작업 맨손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하 25도에서 맨손 작업은 동상 위험이 큽니다. 진우가 자신의 손을 봤어요. 이미 지난번에 상처가 났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강민석이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박진우. 너 손 망가진다. 심하면 절단할 수도 있어. 진우가 강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중사님, 이번에 실패하면 저는 다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기병도 표창도 다 물거품이에요. 할머니 수술비도 못 모아요. 최대권이 진우를 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나?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합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진우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유상철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갑 벗지 마. 최대한 보호하면서 해. 진우가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엔진 오일 2통이요. 병사들이 급히 움직였어요. 야전 취사 차량에서 뜨거운 물을 가져왔습니다. 진우는 장갑을 끼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장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밀한 작업이 안 됐거든요. 진우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야, 박진우. 강민석이 소리쳤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맨손으로 얼어붙은 금속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에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금속에 붙었습니다. 억지로 떼어내니 피가 났어요. 하지만 진우는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준우야, 괜찮다. 할매는 약만 먹으면 돼.
안 돼요, 할머니. 진우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진우의 손가락이 점점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엔진 오일 드레인 플러그를 풀었습니다. 얼어붙은 오일이 천천히 흘러나왔어요. 검은 얼음 덩어리 같았습니다. 의무관이 다가와 진우의 손을 봤어요. 이등병, 당장 멈추십시오. 이미 1도 동상 증상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뜨거운 물을 엔진 블록에 천천히 부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물 더 주세요. 진우가 말했어요. 병사들이 두 번째 물통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부었어요.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손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상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강민석이 옆에서 지켜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넌 그만해.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 엔진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진우의 머릿속에는 할머니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준우야, 할매 괜찮다. 너 걱정하지 마. 안 돼요. 진우가 속으로 외쳤어요. 할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새 엔진 오일을 부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유상철이 옆에서 오일통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해. 진우야. 오일이 엔진 블록으로 흘러들어갔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됐습니다. 진우가 탱크에서 내려왔어요. 시동 걸어 보십시오. 조종수가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한 번, 엔진이 걸리지 않았어요. 두 번, 여전히 소용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세 번째, 엔진이 덜컹거리더니 시동이 걸렸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됐다. 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탱크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훈련병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의무관이 급히 진우에게 달려왔어요. 당장 치료해야 합니다. 진우의 손을 붕대로 감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3개가 심하게 동상에 걸렸어요. 최대권이 진우 앞에 섰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내가 또 우리를 살렸어. 진우는 힘없이 웃었어요.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곧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진이 동시에 온 거였어요. 진우가 쓰러지려는 순간 강민석이 붙잡았습니다. 야, 정신 차려. 구급차가 급히 달려왔어요. 진우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부대 의무대로 이송됐어요. 의무대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대고 혈액순환을 회복시켰어요. 다행히 절단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한 동상 흔터는 남을 거라고 했어요. 진우가 눈을 떴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침대 옆에 최대권과 유상철이 앉아 있었어요. 깨어났나? 최대권이 진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이었어요. 손은 괜찮습니다.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 말로는 3개월 치료받아야 한대. 유상철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될 거야.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훈련병들은요. 전원 무사히 귀환했다. 최대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행입니다. 최대권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국방부 장관 표창 신청서였어요. 그리고 특별 공로금 700만 원 지급 결정서도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유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내 할머니 수술비 전액 지원하기로 했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드디어 할머니를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손은 많이 회복됐어요. 붕대를 풀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상 흔터가 남았지만 진우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 흔터는 자신이 해낸 일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아침 진우는 특별 휴가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2주일간 서울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거였습니다. 출발 전 최대권 연대장이 진우를 불렀어요. 사령관실에는 최대권과 유상철 그리고 강민석이 있었습니다. 앉아라. 최대권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진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대권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특기병 재배치 완료 통보서였습니다. 오늘부로 넌 정식 차량 정비병이야. 그리고 자격증 교육과정도 등록해뒀어. 진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석이 진우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하다. 처음에 너를 무시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 강민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그 손을 잡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중사님, 유상철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표창금이랑 특별 공로금이야. 700만 원 들어있어.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많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최대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수술비는 이미 병원에 입금했어. 군복지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거든.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최대권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우리를 살렸잖아. 그날 오후 진우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말이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할매.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준우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가 감긴 손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요.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고생했구나. 정말 고생 많았다. 진우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매, 수술 잘 되셨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됐다고 하시더라.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이제 걸을 수도 있대.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근데 준우야,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진우가 군복을 가리켰습니다. 군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금이랑 지원금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진우의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우리 준우가 이렇게 대견하게 컸네.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시겠다. 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이제 할머니 지킬 수 있어요. 이틀 뒤 진우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정비고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식 정비병으로서였습니다.
어느 날 최대권이 진우를 찾아왔어요. 준우야, 내 덕분에 부대에 좋은 변화가 생겼어. 무슨 변화요? 숨겨진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최대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기 없다고 자격증 없다고 묻어두지 말고 진짜 실력 있는 병사들 찾아내는 거지.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첫 달에만 12명을 찾아냈어. 최대권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들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대. 진우는 그날 저녁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준우야, 할매도 잘 있다.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어.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대하면 매일 할매 모시고 산책 다닐게요. 그래, 할매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진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사람을 알아보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